穴なくなっちゃった。本当にここ？うん。穴が消えちゃったんだって。상상의 날개 쫙 애니메이션 영화 탑10 2D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요. 아루고 아루고 와타시와 겐기 아루노 다이스키 돈돈 유고. 할아버지 복권 알아요? 복권? 아이 난 안 해. 근데 할아버지 이웃집 토토로 대박 났대요. 이웃집 토토로? 5위는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복권 대박났다 그 얘기잖아 지금. 어? 아, 토토로 대박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린가요 정말? 토토복권으로 대박. 토토로는 대박나기가 어려운데. 아 근데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웃집 토토로 대박났다. 네, 이웃집 토토로 1988년작이죠. 88년작. 네, 88년 영화입니다. 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드디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누구요? 작품을 건드리게 됐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죠. 네. 두 명의 그 자매죠. 예? 시골에 내려간 네. 두 자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죠. 예, 그 두 자매의 그 언니의 이름은 사츠키고 동생의 이름은 메이입니다. 메이. 예, 사츠키 목소리는 히타카 노리코라는 배우가 있고 메이는 사카모토 치카라는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이 사츠키한테 관심이 있는 그렇죠. 예, 꼬마 남자애가 있죠. 그리고 칸타의 할머니가 또 나오고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 예, 그렇죠. 예,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토토로. 그렇죠. 예. 그 지브리 스튜디오 로고잖아. 그 보면은 네, 지브리 맞아요. 스튜디오 옆에 있고 토토로 이렇게 펜으로 그린 토토로가 네, 이렇게 있죠. 지브리 맞습니다. 스튜디오 옆에. 자 이게 이웃집의 토토로죠. 이웃집의 네. 마이 네이버 토토로. 그렇죠. 네. 토토로. 토토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지브리 스튜디오 이제 음악들 다 이제 히사이시 조가 했으니까 이거 만든 영화고. 토토로는 80년대 왜 우리가 뭐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미래소년 코난. 네. 그게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 대표작이면서 데뷔작이죠. 네. 그게 70년대 79년인가 8년인가 뭐 그래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TV 시리즈로 보고서 미야자키하고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죠. 우리가 사실 그거를 80년대 막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는 내가 저번에 코난을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전문 얘기했고요. 그거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였고 이 지브리 스튜디오는 80년대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지브리 스튜디오 첫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였죠. 그 뒤로 뭐 계속 뭐 연전연승 많은 미야자키 1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을 골라야 되는 난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 편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키라 했고 일본 영화는 호소다 마모루의 늑대아이 했고 그다음에 토토로 네. 그리고 뭐 한 편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를 고를까 하다가 정말 다 뭐 주옥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옥 같아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토토로지 않을까. 가장 애니메이션스럽고 남녀노소가 같이 봐도 좋고 그다음에 이 정말 상상의 날개 쫙이라는 말이 딱 맞는 캐릭터들을 막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뭐 누구는 나는 뭐 바람계곡이 좋네, 나는 뭐 붉은 돼지가 좋네, 나는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좋네, 뭐 다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용보에서는 토토로를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으로 골랐습니다. 대표작으로 예. 꼽았다. 조금씩 비켜가요. 뭐가? 뭔가 이렇게 대표작스러운 것들을 왜 형의 비켜요? 선정이 아주 약간 한 반보 정도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미야자키 아니, 하야오의 대표작 그러니까 뭘 꼽? 미야자키 하야오의 뭘 보통 꼽아? 대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형이 얘기했던 것들로 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다른 모델을 보면 뭐 원령공주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근데 네, 근데 글쎄요, 그냥 나는 토토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 중에서 뭐가 그러니까 대표작 말고 자기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싶었어. 좋아하는 거. 진욱이는 뭐야? 진욱이는 저는 사실 토토로를 이번에 다시 봤는데 다시 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 원령공주였거든요. 모노노케 힘에 예. 근데 이번 보면서 약간 토토로가 약간 위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들어서. 원령공주 다시 봐도 좋을 거야. 아니 좋죠. 아니 좋아요. 원령공주 저도 가끔 계속 보는 만화 영화인데 이번에 근데- 토토로를 한동안 안 봤었거든요. 토토로는 한 번 보고 안 봤었는데 아 그랬어. 예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치. 일본은 일본에 가 참 있었지. 독특하게 이 포레스트에 대한 이 그 숲에 대한 이상한 동경의 이 약간 토테미즘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경배하고 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 샤머니즘이 그쵸, 그쵸. 토테미즘. 그러니까 이동이 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렇죠. 섬이라서 그렇다. 아니 아. 그 일본안은 이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노예였으니까 그 지역을 이동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 숲 자체를 들어간다는 게 그거 어려운 거지. 그 이 거대한 나무라던가 숲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창 이제 여행 가고 했을 때 그때 일본에서 이렇게 박람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 박람회 주제가 숲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제나 공연이나 이런 게 다 숲과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구경 오시는 사람들이나 거기 시민들이 이 숲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숲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토로를 보면서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건 오작 형이 약간 본인스러운 캐릭터를 고르고 있다. 자기가 가장 유사한 원래 이거 좀 더 상위권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많아 지금부터 나와 계속. 붉은 돼지 아니야 붉은 돼지? 아 그거 말고도 많아. 야야 다음 순위도 그렇고. 예, 저는 토토로가 2위 정도 되고요. 1위는 붉은 돼지예요. 아주 짤탱 없이. 그래? 예. 왜? 저는 붉은 돼지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람들 나한테 돼지가 막 나고 지금 완전 저는 너무 좋아요. 똑바로 오작 형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무 저는 아니 형이 좋다는 게 아니고 붉은 돼지가 좋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요. 봤을 때 너무 감탄하면서 봤고, 그러니까 그 포스터나 뭐 그냥 그림 이렇게 스냅샷들만 봤을 때는 제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와 영화를 딱 보는데 그냥 특이하죠. 예,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저는 특이해요. 예, 계속 남고 계속 다시 봐도 또 보고. 그리고 토토로가 한 2위 정도 되고요. 3위가 뭐 얼령공주나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센가치히로 뭐그 정도 선에서 있고 나우시카는 좀 떨어져요. 좀 아래쪽이에요. 저도 사실은. 나우시카가 초창기 작품이에요. 네, 저도 나우시카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네, 즐겁게 보지 첫 못했어요. 작품이 나우시카였으니까. 그 나하고는 정 반대인 거지. 김PD는? 나는 라피ュ타. 라퓨타 그다음에 나우시카. 전공해서 토토로는 순위 없어. 그러니까 형이 오작 형을 안중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김PD는 SF 좋아하니까 그렇겠지. 그 나우시카나 이런 거가 설정이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그 환경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치. 아무튼 이 지브리 스튜디오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다음에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 우리가 전에 그 체류탄 영화 할 때 반딧불이의 묘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딧불이의 묘와 이웃집의 토토로는 세트 쌍둥이 작품이라는 거죠. 같은 해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미야자키가 토토로를 만들고 다카하타 이사오가 반딧불이의 묘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두 이제 남매나 자매가 나와서 또 부모님이 또 한 명 아프고 둘이가 겪는 모험이고 근데 하나는 처절하게 현실적인 거고 하나는 완전히 꿈과 낭만의 세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벽하게 세트인 거지.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운명이 바뀌어 있는. 그래서 그 두 작품이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해 88년도 영화고 같이 나왔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요. 하나는 너무 처절하게 반딧불의 묘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토로도 제가 그 토토로보다 반딧불의 묘를 먼저 본 것 같아요. 기억에 먼저 봤는데 토토로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험한 영화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얘네 둘이 계속 이렇게 엄마가 아프고 뭐 이러잖아요. 자꾸 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반딧불을 보면서. 먼저 보느라.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두 개의 작품을 딱 겹쳐 놓으면은 이제 중탕이 되는 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랑 다카타 이사오. 그 기획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왜냐면 다카타 이사오가 사실 미야자키보다 선배인데 그 전에 플란다스의 개, 뭐 이런 네로 이런 슬픈 그런 우리의 어린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런 영화들을 만화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어떻게 보면은 8,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중흥기를 정말 구가했죠. 이건 나중에 할 얘기도. 괴담 얘기하려고요? 뭐 자꾸 두니까. 아 괴담이 있어요? 뭐 괴담이 나 지금 모르는데 전혀. 괜히 이 얘기 섞일 것 내가 같아. 뭐 다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어. 뭐 한다. 아니 그 원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살인 사건과 관련된 거야. 나 처음 듣는 얘긴데. 거기 그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그 남매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토토로가 사실 의미하는 거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 장치로 고양이 버스 같은 경우는 영혼이 타고 가는 버스고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환상의 얘기가 약간 비석 같은 영화란 얘기야. 그 말하자면 에피탑 원혼을 이렇게 달래주는 영화. 찾아봤구나. 뭐 이게 워낙 뭐 얘기가 많이 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는 토토로가 사실 식인 괴물이다 사람 잡아먹는 그래서 나중에 지브리에서 아니다 뭐 이렇게 성명도 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창조해낸 이 생물 뭐냐 동물 토토로 숲속에서 자고 있는 거대한 오샤키 토끼랑 쥐랑 곰이랑 섞어놓은 것 같은 지금 내 침대에도 한 마리 있는데 이 토토로라는 정말 어떻게 이런 크리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경탄스럽죠. 그렇죠. 아직 네가 된 소리냐? 그리고 그 토토로 이 큰 토토로 말고 좀 중형, 소형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우선 미니미들 미니미들을 막 같이 당기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원령공주나 그 뭐 센가시로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 보면은 막 이상한 도깨비 같은 거 뭐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그런데 토토로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데 하여튼 미야자키 하야오 이제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뭐 은퇴 저번에 뭐 그 제로센 전투기 했던 바람이 분단가? 바람이 분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그거를 끝으로 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늑대 아이 하면서 뭐 포스트 이제 미야자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 포스트 미야자키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호소다 마모루 그다음에 안노 히데아키라고 왜 그 에반게리온 그거 그렸던 안노 히데아키랑 호소다 마모루랑 정말 미야자키 또 아들이 있어요. 미야자키 고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그 아버지 밥만 대라 있다는 소리 듣고 막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애니메이터긴 한데 아버지의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여러 명의 이런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포스트 미야자키다. 그리고 그 본인들은 그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또 막 어디 가가지고는 인터뷰에서 미야자키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만큼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름이 큰 거죠. 이 애니메이션 천국인 일본에서도. 아무튼 8, 90년대, 2000년대까지 미야자키 하야오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뭐 거장이라고 봐야겠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토토로입니다. 네. 이 토토로 뭐 이야기는 아까 늑대아이랑 구조는 약간 비슷한데 저는 반딧불의 묘랑은 정말 완전히 반대편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치키와 메이 이 두 자매는 이제 도시에 살던 원래는 아이들이었죠. 네. 근데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이제 이사를 오는 그렇죠. 장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죠. 예, 엄마가 입원해 있고 얘네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낮에 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네 뭐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예, 동네에 있는 이제 할머니가
낮에는 봐주시죠. 예. 칸타의 할머니. 칸타.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 이제 메이라고 그 동생 여자애가 숲 속에 어떤 괴물을 본 거예요. 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냥 뭐 요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숲을 지키는 요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처음에 집에 왔을 때 그 까만 그 수땡이 예.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먼지 같은. 영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네. 것들 보죠. 먼지. 예. 걔네들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막 귀신 사는 집. 예. 그래서 약간 무서우려고 그래. 처음에는. 처음엔 좀 무서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숲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그 토토로. 얘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메이가. 메이가 토토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토토로가 있다라고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언니도 믿지 않고 아빠도 이제 얘기는 듣는데 아빠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언니와 사츠키와 메이가 이제 그 토토로를 만나게 되고 토토로와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죠. 친구처럼.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귀여운 캐릭터예요. 그렇죠.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의사소통은 다 되고요. 알아는 듣죠. 알아는 듣고 이게 뭔가 되게 이렇게 막 괴성도 지르다가 한없이 귀여운 표정을 짓다가도 무슨 동물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 약간 저는 살찐 너구리나 뭐 이렇게 그치 포유류 같긴 해. 네. 이렇게 머리에 우산 들고 네, 날아가나요? 예. 예, 우산을 들고 우산 들고 팽이 타고 날아. 팽이 타고 날아가지.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이 아이들한테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고양이 버스를 불러다가 그렇죠. 또 이제 엄마 계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다리가 12개예요. 예, 고양이 버스. 그러면서 이 아이들 뭐 별다른 큰 사건은 없고 예? 그냥 이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상한 날의 앨리스의 레비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센과치히로도 그랬고 뭐 그냥 아이들이 꿈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 눈에는 또 안 보이고 아이들이 이제 꿈을 꾸는 거 뭐 이러는 건데 이제 그 환상의 세계가 정말 환상의 세계인 거죠. 그 이상한 캐릭터가 나오고 숲속에 들어갔더니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토토로가 자고 있는 거야. 네. 그 조그만 토토로들을 따라가는데 그 막 그 조그만 토토로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야. 지는 안 보이는 줄 아는데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잘 그러니까 아까 호소다 마모루 이런 거와 다르게 미야자키 하야오는 정말 그림이 잘 그려. 이 만화 이 얘네들이 너무 귀엽고 일단 주인공들도 너무 귀여워요. 이 메이 에이 너무 귀여워. 얘가 그 포비 그 캐릭터 아니야? 네, 맞아요. 코난의 코난에서, 포비에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사치코는 안 하고 네, 맞아요. 코난도 나오나? 여기 칸타? 걔가 코난 좀 되겠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자매 얘기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얘네들이 꿈과 동심과 환상으로 다 이렇게 극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이런 걸로 이렇게 위안받는 네. 그런 거라서 참 따뜻한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저기 반딧불이와 묘화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다카타 이사오는 어두운 걸 그린 거고 토토로가 미야자키는 밝은 걸 그린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산성과 알카리성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뭐 만화 영화에서 그렇듯이 뭐 여자 꼬마애가 주인공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거의 모든 영화는 다 어린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아닌가 한번 대봐. 코난. 코난 첫 데뷔작이니까 그 뒤에 지브리에서 했던 이런 것 중에 다 그렇잖아. 바람개고 뭐 마녀 배달부 키키 그리고 걔네들 빤스도 다 나오고 맨날. 빤스가 맨날. 그래서 아까 그 포스트 미야자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미야자키하고 로리타 콤플렉스다. 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왜 뭐 어린 소녀들을 맨날 굳이 그러냐. 일본 또 그런 또 이 가십의 세계 같들이 또 있잖아요. 뭐 난 잘은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좀 롤리타 같은 그런 게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거는 이제 실화를 베이스로 한 거니까 그거는 아닌데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게 됐죠. 센과 치히로, 뭐 바람개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의뢰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보잖아. 그러게요. 아무튼 반딧불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토토로와 이 환상의 세계는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얘네들한테 그렇게 남아있죠. 이 캐릭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섭고 징그러울 수 있는 캐릭터거든. 그죠? 근데 그거를 누구나 보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로 만들어낸 그 애니메이션, 그림 솜씨 이거에 탐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양이 버스, 그건 좀 징그러워. 고양이는 좀 무서워. 밤에 이렇게 눈에 불 들어오고 뒤에 쥐 같은 빨간 후미등 달고 다니는. 저는 처음에 첫 등장에선 좀 무서웠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문이 싹 열리면서 그 의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털로 이렇게 그쵸. 만들어진 의자잖아요. 그냥 고양이 몸인 거죠, 그냥. 넌 거기서부터는 완전 포근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폭 쌓였어요. 되게 좋던데. 처음에만 좀 등장에만 좀 무섭고. 그 버스 정류장에 등장할 때가 처음인 그치. 거죠. 그렇죠. 어둠 속에서. 아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뽀로로랑 뽀로로. 뽀로로 아니, 토토로 아니 뽀로로가 아니에요. 토토로랑 이렇게 처음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쵸. 사치키가. 근데 그때 토토로의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 버스고 뭐고 이렇게 뭐 무섭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야. 멍 때리면서 이 귀 두 귀 사이에 나뭇잎 같이 비가 오는데 덮어서. 비가 오는데 이렇게 연잎 같은 거 이게 이마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가려지지도 않는 그 연잎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산 빌려주죠. 그래서 계속 그 우산을 또 들고 다니잖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포스터이기도 하죠. 그게 가로등이 비치고 있는데 토토로 너무 커서 1분만 이렇게 파네. 그리고 이렇게 우산 들고 있는 그렇죠. 그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우산 들고 또 그거 재밌어하잖아요. 나뭇잎에 이제 모여서 떨어지는 빗방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 소리. 그게 재밌어서 이렇게 쿵 하고 제자리에서 한번 뛰죠. 그렇죠.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고. 흥분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게 토토로가 무슨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냥 표정 자체가 그냥 뭐 이런 소리 내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 이게 뭐 이렇게 영악하고 막 말하고 뭔가 소원을 들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슈렉이나 뭐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굉장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그냥 동물적 크리처일 뿐인데 그렇죠. 너무 귀여운 거죠. 그 자체로. 근데 귀여움을 이렇게 품에 안기고 이런 게 아니고 거대한데 귀여우니까 이제 우리가 안기는 거지 거기에 그쵸, 예. 안기는 그런 느낌을 주는 메이나 거기 때문에. 사치키가 메이가 메이가 처음 토토로를 만났을 때 그쵸. 토토로 배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쵸. 잠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치. 예, 토토로랑 같이 잠이 들죠. 예. 참 그런 장면에서 참 포근한 느낌을 받죠. 근데 이런 뭐 숲의 정령 뭐 이런 거가 이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영화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의인화해가지고 나오고 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나 이런 거 보면 이 환경에 대한 그 경각심이 있어요. 하야오의 작품들 보면 그리고 어떤 권선징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또 다른 어떤 이 사람의 세계가 있죠.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토토로에서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동심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러는 마음. 그다음에 아까 늑대 아이와에서 비슷한 컨셉이라고 했던 그 이 시골 마을에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가족인데 주민들이 도와주잖아. 이웃들이 도와주고 서로 막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나중에 이제 애가 없어져가지고 메이가 없어지죠. 메이가 없어져서 막 옥수수 하나 들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런 다들 케어해주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따뜻한 그런 영화인데 나는 토토로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기를 강권하는 바인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들을 아까 얘기했던 작품들 뭐 수십 편 있는 건 아니니까 대략 한 7, 8편 정도 돼요. 10편 정도. 네. 그거는 지금 다시 보면은 또 괜찮아. 왜냐면은 이 그림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림은 훌륭해요. 사실 지금 봐도 너무 잘 그렸고 2D 만화의 어떤 그냥 이거다. 뭐 예술성이 있고 뭐 아까 일루셔니스트처럼 막 그렇게 한 폭의 수채화처럼 막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만화, 애니메이션 이게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표정, 뭐 뒤에 배경, 리액션 이런 거가 거의 완벽해. 나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 일본의 그 정서적인 비슷한 부분들 있잖아.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인 우리가 뭐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나라에서 약간 대명사화된 이름들 있잖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구로사와 아키라 뭐 이런 것처럼 아사다마오 이런 것처럼. 아니 그 2인자 이러면 아사다마오. 난 아사다마오 좋던데. 좀 마오 그러지 마오. 아사다 마오쩌둥 그런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런 대명사화된 이름이 된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에반게리온의 뭐 안노 히데아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 네. 에반게리온은 잘 알아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미야자키라고 하면 믿고 보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나중에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안 그린 안 그린 작품도 많은데 그것도 다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그래서 낚시질을 하죠 보통. 사실 봤더니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냥 익제큐티브 프로듀서였는데 뭐 하여튼 다카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둘이서 만든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뭐 거의 완벽한 것 같아 나는. 네. 아니 그냥 어떤 이쪽 예술 세계에 딱 정점을 찍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작품을 전후로 이 토토로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지금은 사실 2D 애니메이션이 거의 이제 명맥을 잃고 있고 그 세계를 강타하는 대부분의 이제 작품들이 다 3D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직전 우리가 이제 70년대부터 보던 그 만화의 세계에서 어떤 그 정점, 그 경지에 탁 오른 후에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라 시대의 뭐 금관 같은 아니, 그런 근데- 유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2D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도 우리 왜 옛날에 뭐 그 예. 아톰에서 시작된 데츠카 오사무 그 다음 세대잖아요. 미야자키 네. 하야오는. 근데 데츠카 오사무도 사실 보면은 뭐 자기는 월트 디즈니한테 가장 큰 그런 걸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톰 이걸로 뭐 50년대 막 이렇죠. 그걸로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주 주름 잡았죠. 그 다음 세대죠 미야자키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데츠카 오사무에서 시작된 물론 그때까지 책은 많았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이거가 우리 형님 세대, 삼촌 세대가 아톰을 보고서 큰 세대 아니야. 네. 우리 때 2000년대 왜 아스트로보이인가 뭐 해가지고 아톰 3D가 나왔잖아. 3D였는지 뭐 하여튼. 그 재미없거든. 그 옛날 그 아톰이 좋지. 거기에 그 박사님 머리 하얀 대머리 박사님 나오고. 코 크고. 근데 그걸 받아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또 이렇게 미래소년 코난 그다음에 빨간 머리 했잖아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그러면서 그런 꿈과 희망, 낭만의 그런 그거를 막 펼쳤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는 극복하고 뭐 부인하고 서로 뭐 헐뜯고 그럴 줄 몰라도 이렇게 어쨌든 보고 있으면 한통속이다. 그렇죠.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반찬, 예. 그 밥에 그 하지만 개중 제일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게 하야오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예. 늑대 아이를 보면 예. 두 개가 좀 다르거든 그림이. 그림 예. 느낌이 다르죠. 네. 한 감독이 그렸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좀 그게 달랐어. 같은 감독이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게 일관성이 있거든. 이 코난이건 빨강머리 애니건 바람계곡이건 토토로건 이연세 까치처럼요. 그렇지. 그런 게 있기 같이 때문에 자기 트레이드 마크랑 자기 시그네처가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식상하지 않고 작가주의가 완벽하게 확립이 된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에 또 열광하는 거고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면서 비슷하지 않잖아요. 모든 작품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일련의 작품들이 다 우리가 지금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하야오의 작품이 다 다르듯이 예.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 정말 일가를 이룬 그런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고루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죠. 더 어떻게 해.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지런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운도 좋은 사람이 부지런하기까지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쫓아다닌 것 같아. 제일 큰 거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관심은 너는 이걸 해. 스튜디오 지블리를 만들 때도 난 이걸 하겠다라는 걸로 선언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서포팅 그룹 내지는 이런 것처럼 밀어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밀려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이기도 하죠. 나는 맨 마지막에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분다? 이거는 그 자기가 받았던 서포팅의 일종을 다시 되돌려주는 듯한 느낌의 작품이라서 신세진자들에 대한 뭐 그렇지. 그런 그렇지.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퇴를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일본 우익 세력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난 싶으신 그런 거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충분히 작품은 가치가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그 가치 중심에 뭐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 시각이 있었다. 보수라기보다는 네.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지. 일본이 우선해야 된다는 가치. 그 시대의 자국주의. 가치를. 근데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나왔던 학교들이 그 일본의 무슨 왕족 귀족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대.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약간 좀 동떨어져서 컸던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 이렇게 살아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작품이었던 바람이 분다는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로센 그 전투기 그거를 나는 글쎄요 봤는데 뭐 그냥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꿈과 막 상상의 날개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나는 하이라이트는 요 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뭐 모노노케 히메에서부터 뭐이 센과치로 막 이런 이때가 뭐 전성기이지 않았을까. 토토로가 그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거의 30년을 스패닝하면서 참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줬고 참 그러기 쉽지 않잖아. 저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줬을 정도니. 엄청난 사실 성공자죠. 그런데 이제 성공자. 자기 아들한테 지브리 스튜디오를 이렇게 세습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 아들이 뭐 그 무슨 그 배 나오고 개드 전기인가 그거 봤어? 보다 말았는데 진짜 욕 엄청 먹고 돈 많이 들이고 이거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이런 만화를 만들다니 막 이렇게 욕 먹고 사실 미야자키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야자키 그 아들이라 그래도 더 욕 먹는 것 같아. 그 미야자키 고로 그 불쌍하지. 뭐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겼더만. 아무튼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휴업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시회도 하고 네. 뭐 많이 하는데 그 뒤로 사실 뭐 이사오 아저씨도 가고 미야자키 아저씨도 가고 이제는 그 토토로 마크가 새겨진 지브리 스튜디오가 더 이상 그 디즈니처럼 그렇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왜 안 키웠지 후계자들을? 원래 뭐 모든 사회 어떤 조직의 원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너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그 사람의 그 출중함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크면 조직의 힘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쇠퇴하면서 같이 쇠퇴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잡스처럼. 네. 네. 그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디즈니가 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그걸로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스템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못한 왜 거지. 못했을까라는 거지. 네. 예. 근데 일본에 가면은 정말 뭐 200년 동안 모밀국수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집들이 있거든. 뭐 몇 대를 이어서 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스타일을 계속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거는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배척되는 시점이죠. 근데 난 일본, 우리 중국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이 세대차를 너무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 오히려 서구 지역보다도. 그러니까 그 세대차를 극복하려고 하는 차원이 가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럼 그건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니지, 지브리가 아니지, 이런 식의 평가들을 거기다 던져버리는 듯한 느낌인 거지. 근데 역시 그러면 그거를 뚫고 나올 만한 신성이 그러면 왜 없느냐라고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를 대체할 수 만한 만화가가 없냐 일본에?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것을 그만큼의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도 있거든. 시대가 변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재능을 그때처럼 펼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서포팅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닌 게 돼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처럼 네. 기업화해서 대기업화해가지고 시스템화해서 하는지 않고 네. 여기 지브리는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런 네. 간해수공업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 장인 정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세습 이런 거가 이 아들이 뭐 나만큼 못해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 빛났던 전성기의 이 작품들은 네. 뭐 길이 남는 거지 뭐. 네. 예. 뭐 언제 봐도 좋고 네. 빨간 머리는 이런 거는 지금 봐도 토토로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토토로 네, 토토로 얘기를 좀 하죠. 도깨비입니다. 네. 사람 잡아먹는다라는 만약 그게 하나의 모티브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난 독특하긴 하죠. 좀 암울한 사건을 이런 만화로 이렇게 정반대로 뒤틀어서 나름대로의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친근한 어떤 캐릭터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뭐 나중에 센과 치히로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여기 토토로에서도 그런 어떤 정령이나 도깨비, 원령 원령? 영령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런 다신교 문화 그런 종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 뭐 이런 거 일본 영화 보면 항상 나오잖아.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합장하고 뭐 이러는 거 거긴 또 그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있죠. 거기서 출발한 이런 조그만 거에도 이 뭐 신이 깃들어 있다. 뭐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집에 딱 갔는데 그 수검댕이들 이 껌댕이. 그 밤송이 같이 생긴 애들 까만 거 네. 걔네들이 막 하면서 막 몰려댕기고 보였다가 밤에 날아가고 막. 그렇죠. 뭐 이런 막 날라댕기고 또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상한 그런 거가 그렇겠는데? 그거랑 토토로가 단가? 껌댕이하고 토토로 그 세 마리하고 미니미들하고 고양이 고양이랑? 버스하고 예. 그다음에 무슨 나무 있잖아. 토토로가 사는 곳이요? 농나무 아, 농나무라는 게 있잖아. 큰 나무. 네. 거기도 이제 또 얘네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빌잖아. 그렇죠. 우리 잘 지켜주세요 하고 큰 나무에 그냥 절을 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제 토토로가 거기 사는 그런 정령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얘네가 이제 판타지 씬인데 아니 이거 만화가 다 판타지지 참.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나무를 뭘 심어가지고 얘를 키우는 점. 토토로가 와가지고 으쌰 하니까 그냥 확 자라고 네. 막 그런 게 있잖아. 그 엄청 큰 나무로 커버리죠. 근데 다음 날 애들이 꿈에 깨서 이제 나가 보니 싹이 터싹 싹만 터 있는 거거든. 근데 싹이 터 좋아하죠. 있는데 그 애들이 그 좋아하고 애들 눈에 보이는 토토로가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지.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동그리? 동그리? 도토리 나온. 아 도토리? 동그리 쫓아서 사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 토토로를 맞다, 만난 맞다. 거고요. 도토리가 일본 말로 동그리더라고. 동그리. 동그리에서 동그리인가? 그걸 쫓아가다 보니 토토로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고양이 버스랑 토토로가 태워줘서 엄마가 이 만화에서 유일한 갈등 구조인 엄마의 병환. 지병.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사치코가 사치코냐? 사치코. 사치키. 사치키. 이 사치키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는데 난 근데 거기 약간 호러 영화 같더라고. 저기 엄마가 그러잖아. 저 나무 사이에서 애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중에 봤는데 이 애들이 애들은 다 죽었고. 아우 진짜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런 이상한 점이 있다니까 이 영화에.
이상한 점이 있어? 어떤 아니, 점? 아니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사마야 사건이라는 게 있대. 어? 그게 5월에 1일 날 여고생이 납치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인데 여 동생을 16등분으로 토막살인한 거래. 근데 거기서 큰 고양이와 너구리를 보았다라는 것이 토토로로 이렇게 변환된 것 같다는 그런 설을 막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메이하고 사츠키잖아. 사츠키가 영어로는 5월, 그러니까 메이가 5월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5월이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연관을 시켜. 그건 그냥 그리고 엄마가 이거 얘기 있어. 엄마가 뭐 방금 소나무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거 무서워. 그 대사. 이게 이제 엄마가 그런 걸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포스터를 막 엉뚱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토토로 괴물로 그려놓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식인 괴물이다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그렇건 아니건 간에 유명해졌으니까. 약간, 만약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건 아니건 간에 약간 두려움이 있는 대상을 정반대로 확 틀어가지고 완전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세계의 동심을 가득 차게 그려놓는다면 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네. 충분히 지워보면 저 안에도 밝고 꿈이 길 저도 있다. 그 비슷한 생각은 좀 영화 보면서 했어요. 이렇게 사츠키 앞에 처음 토토로가 나타날 때 사실 비가 오는 밤에 그 분위기가 을씨년스럽죠. 살인의 추억의 그 네, 맞아요. 그 산속신이랑 좀 비슷한 좀 분위기거든요. 무서워요. 그 버스 정류장에 잠들어 있는 여동생을 등에 업고 그렇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아빠를 서 있는데 기다리는, 큰 괴물이 옆에 와서 서 있는데 그거 공포스러울 만하거든요. 그럼. 공포스러운 근데, 상황인데 근데 참 예쁘게 잘 그렸어. 아름답죠. 네.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정말 시각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말인 거지. 그 숲속에 갈 때 옛날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나는 할머니가 그랬거든. 옛날에 밤 늦게 가면 야 오다가 무서운 느낌이 들면 오지 마라. 그 앞에 뭐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무서워. 야, 그 얘기 무슨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자기 마음이 그걸 그렇게 무섭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섭게 보이는 거지. 근데 아이들 마음속에서 옆에 커다랗게 서 있는데 귀여워가 될 수 있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전체가 귀여워지는 거지. 아이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는 아이와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거죠. 이거는 뭐 나이 안 가리고 근데 특히 아이들 때 보면 이 참 우리가 뭐 전에 얘기했던 뭐 그 어네스트와 셀레스턴 이런 거와 또 다른 그렇죠?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런 세계가 있어요. 디즈니와는 또 다른. 그래서 이 귀여운 토토로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들이 또 참 순수하잖아. 그렇죠? 이 마을에서 그 옆집에 사는 칸타 걔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면만을 쫙 뽑아내서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이가 있다면 같이 보셔도 참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새롭게 와닿았던 건 지금 저희가 7위, 6위, 5위 이렇게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편의 영화가 저를 다 이렇게 눈물 짓게 이것도 뭐 울었어? 오늘 뭘 봐도 다 그렇잖아. 아니, 원래 안 그랬는데 이게 약간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나 봐요. 이제.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다. 그래요? 너 울었다 그러는 게 너 새롭지 울었다는 않아. 얘기가 뭐 아니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싶은 게 나중에 엄마 엄마 메이 없어졌을 때 그때 막 아니 그거 아니야? 저는 그게 아니고 엔딩이에요 엔딩. 엔딩 엔딩 음악이 흐르는데 나무에서 아이들이 보여요. 눈물 이렇게 그 다음 씬이거든. 그 다음 씬으로 옥수수에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써 있고. 옥수수. 그 다음에 이렇게 엔딩이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 이렇게 잘 봤다. 그래, 행복감이 그런 밀려오잖아. 느낌으로 그냥 네. 눈물이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그거 얼마나 들어오더라고요. 좋아. 그 한 편의 영화가 그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토토로 뭐 미야자키하고 다 봤어 이러시는 분들 그 분명히 10대나 20대 때 다 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 간간히 꺼내서 보셔도 참 좋을 영화입니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한 번씩 다시 봐도 좋고요. 또 다른 느낌이 있고요. 지금 진욱이 토토로 다시 봤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나는 그 좀 SF나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야한 이런 영화들은 뭐 다시 손이 안 가는데 이런 영화는 애들이 보는 거지만 다시 꺼내서 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오작 형이 침대에 토토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토토로 인형 꽤 크기가 커요. 사실 그 인형 제가 드렸거든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맞아. 뽑기로 뽑아서 아니 뽑기를 그거 안 뽑혀요. 사격으로 본 사격. 아 근데 이 영화를 딱 보고 났더니 그 인형이 생각이 났어요. 응? 그 인형이 형한테 준 인형이 토토로 생각이 인형. 났어요. 다시 뺏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그거 확 들더라고요. 먼지 쌓여가지고 저 세탁기 넣고 빨고 막아요. 그거 빨았어요? 괜찮나? 괜찮던데? 그래요? 안 터졌어요? 그 안에 스티로폼 들어있어. 야, 토토로를 빨았다고? 저기 세탁기에 물 속에 빨아. 넣고 막 빨았다고? 토토로가 괴롭게 그런 짓을 했다고?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거였어. 그냥 더러운 거보다 토토로 대변인. 토토로를 목욕시켰다고 좀 해줘. 차라리 목욕을 시키지 빨았다고 근데 세탁기에 이제 넣고? 글쎄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로리타 콤플렉스 그거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츠키가 이렇게 목욕하고 뭐 이러는 거들이 나오잖아. 아빠랑 있죠. 같이 아빠랑 다 목욕하고. 같이 메이랑.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좀 그런 왜 그거 저는 그렇게 전혀 느껴? 그렇게 안 본 게 응. 저는 너무 일본에서 봤을 땐 너무 자연스러운 목욕 문화. 예, 아버지와 딸 뭐 아니, 전혀 나 상관없이 딸아이들이고 가족이 다 아버지가 같이 목욕하는 문화. 저기 대중목욕탕도 가는데. 근데 이 사츠키 얘는 좀 컸잖아. 좀 메이는 컸거든요. 모르겠는데 좀 컸는데 일본은 그렇거든요. 일본의 목욕 일본에서는- 문화예요, 그게. 아 근데 그게 좀 그렇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정도 큰 애가 아빠랑 같이 씻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 나이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저 정도 큰 애인데 아빠랑 같이 목욕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그런 장면 또 비슷한 거 봤던 게 그거였어요. 메이가 우물 안에 빠졌다. 메이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다 했을 때 쓰레빠? 동네 주민 중에 한 분은 속옷바람으로 있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그거 딱 펼치면 훈도시, 바로 훈도시. 훈도시 그 바로 그거 그냥 댕 나오거든요. 당 하고 나오는데 그 바람으로 만화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일본 문화. 우리 누가 팬티 바람으로 그렇게 있겠어요. 애가 없어지면 나갈 수도 있지. 벤치 바람으로. 급하면 근데 그냥 당인데 팬티도 벗으면 당이잖아. 네, 아무튼 예. 어찌됐건. 아무튼 토토로 다시들 보시고요. 이거 토토로 싫어하는 사람 있나? 이 캐릭터 싫다. 나 싫어 막 이런 거. 뭐 글쎄요. 저희 중에는 있나요? 징그러워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없잖아. 저희 중에는 없는 전 것 되게 같은데. 좋아하는데. 네. 그렇지. 싫어하기까지는 안 하지 그냥.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 나는 그거가 경탄스러워 사실. 그냥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영화들에 비교해서 이 정도 크리에이티브하게. 근데 이게 오버한 게 센과 치히로야. 거기 보면 약간 이상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흉측한 거. 네. 그건 너무 같고, 난 토토로 정도가 딱 좋다. 그 진짜 오롯이 그 캐릭터로 어떤 생명력과 그 이렇게 탁 활기가 느껴지는 거는 토토로보다 더 그런 게 있었나요? 하야오 작품 중에? 포뇨? 포뇨가 있구나 나중에. 네, 포뇨. 뭐 토토로 극강이죠. 극강인 것 같아 예. 정말 극강 캐릭터. 예. 옛날에 내가 그 고양이 버스 그걸 해놓은 걸 저기 일본에 갔을 때 그걸 봤거든. 고양이 버스에 안에 토토로랑 얘네 다 타고 있고 애들 메이랑 얘네까지 다 있는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 네. 근데 거기 가격이 써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 하나가 더 붙어 있더라고. 뭐 100만 원 100만 원이가 넘어가 되고 요 요만한 한 30c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손으로 만들었나 피규어 봐. 같은 건가 보죠? 아 피규어인데. 형은 이 피규어 쪽은 잘 또 모르세요? 나 몰라 전혀. 아, 그래요? 전혀 몰라. 제 친구가 거의 준 매니아급이 있어서 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피규어 수집한 거에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 했더니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약 1,5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 돈을 들인다는 거는 저는 매니아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도 일본 통해서 계속 구매하고 있고 장식장으로 막 하나 가득 방 한 가득. 아무튼 이 고양이 버스 피규어를 갖고 계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페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구나 진짜. 근데 아니 그건 핸드메이드 같더라고 보니까 그냥 만들었어 누군가가. 고양이에 대한 털 가죽 입히고 안에 그렇게 아니 해가지고. 형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만들면 100만 원 안 그렇죠. 받고 파실 생각 있으세요? 나 같아도 100만 원 넘게 받고 팔려고 안 하겠다. 팔지 안 팔지.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들면 그걸 시장에 내놓는다면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 하야오의 모든 그런 캐릭터 예를 들어서 코난이 이렇게 손 묶여가지고 나나가 이렇게 인공호흡 해주는 그거 있거든. 네. 코난은 밑에 이렇게 왜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나나가 내려와가지고 네, 맞아요. 마우스 해주는 네. 거 있잖아. 그거를 만들어놓은
프라모델이 있더라고. 아 재밌는 갖고 싶어요. 막. 재밌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요 한 편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와이나센 있을까? 그러려고 그랬구나. 네. 미야자키 하야오를 토토로로. 뭐 나는 빙봉 캐릭터만 나오는 영화라고 봐요. 인사이드 아웃에 빙봉이 계속 나오는. 어린이의 상상 속에 나오는 빙봉이 계속 나오는 빙봉이 캐릭터 주인인 그런 영화였다고 보고요.